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문화도시 사업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죠. 저희 이훈희 대표라는 지역의 작가이자 그리고 대한공간을 운영하고 또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사실 아까 이원재 소장님 오셔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은데 난 막 얘기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하고자 하시던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의 문화도시 사업 얘기를 사실 오늘 이런 자리 외에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알겠는데 너 모호한 거 아니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공간 중심의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종동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삼종동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여러분들 부천의 아트본컵 239라고 하는 소각장이 변화되어서 지금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아실 텐데 바로 그 동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이런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지도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의 사이에 아주 저기 쬐그만하게 부천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양 큰 도시 사이에서 살아남고자 두 도시가 원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업과 관련된 건데요. 인천도 공업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이 있고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양 도시들이 원했던 부자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급해주는 역할들을 바로 부천에서 오랜 기간 해오게 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삼종동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노동자분들이 생기면서 노동자분들이 생기는 것 중에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되고 노동권 이야기가 나오면 시민력, 시민성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시기들이 거쳐가더라고요. 부천이 바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은 저기 인구 밀도를 보면 16,000명, 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오면서 과연 원주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까 검색해 봤더니 한 370명 정도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배 정도. 여기서 1km 범위 안에 한 16,000명 정도가 빼곡히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부천인데 그래서 아까 뭐 코로나 이런 얘기할 때 위험한 지역이 부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의 문제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도시가 부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물리적으로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자원인 도시로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시민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시민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바로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30년 정도 전부터 부천이 이제 문화도시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성과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늘 부족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이네요. 공간을 공공에서 그리고 민간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부족하시고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백인 토론회 얘기에서도 변함없이 공간 부족하다, 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도시 사업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역의 GIS 분석을 해도 좀 이게 뭐 당연하겠죠. 어느 지역은 좀 이렇게 공급이 좀 많은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공간들도 있을 텐데 부천의 현황들을 보면 저렇게 뚜렷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지대의 분포와 매우 그 상황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공장지대였습니다. 한 30년 정도 전에 저기 공장지대가 생길 때만 해도 부천의 중심지 차원에서 보면 여기가 밑단이 중심지인데요. 거기서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삶과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의 발달을 따라서 도시가 확장하게 되면서 그 외연에 있던 도시들이 이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과연 그 공장지대가 이렇게 도심 깊숙이 들어와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약간 해결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문제에 약간
뭐랄까나요? 약간 큰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 문제에 있었습니다. 소각장은 당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느낌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과연 소각장이 저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재는 소각장은 문체부의 그 유휴 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저렇게 아트벙커로 리모델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소각장만으로도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민협력도 있었고,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공간을 짓고 운영 주체를 만든 것이, 운영 주체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운영 주체를 선발하면서 공간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공간을 과연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건지 미리부터 고민했다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아쉬운 것들은 삼정동이라는 지역이 B3구 아트벙커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인데요. 삼정동 소각장 주변의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업지역이었고요. 지금도 현재는 공업지역인데 경기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침체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지대였던 것들이 1층은 그렇게 해도 간간히 운영이 되는데 2, 3층 정도는 거의 다 많이 비어서 이제 전반적인 지구 전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서 이제 예술인 분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천의 제주산업의 근간이 됐던 것들이 호황기를 지나서 넘어오는 시기, 증가하는 공실에 대한 고민. 근데 한편에서는 또 예술인들과 고민했을 때 예술가분들은 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시민들 아까 조사에도 보셨던 것처럼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바로 삼정동에서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기결책을 찾게 되고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정동 소각장의 변신이 있었던 B3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예술인들이 3, 4, 5모 모여서 자체적으로 레지던시를 민민협력으로 운영이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도시가 함께 결합을 해서 보다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예술 생태계를 조망해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의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훈희 대표님께서 그 사례와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희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긴 변이 8km고요. 짧은 데는 6km예요. 거기에 100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저희 공간 시각예술 공간이라서 뭐 커뮤니티 아트를 경기문화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각 지역마다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들이 생성이 되죠. 근데 마을이 요만한데 또 여길 또 쪼개갖고 동마다 마을 만들기를 뭐 만들고 뭐 이런 행위들 이래도 되나 뭐 이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오늘 보니까 소각장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는 중인 것 같아서, 그 과정에 그 이쪽에 있는 그 소각장은 일종의 이제 뭐 개발 도시 권리를 얘기하기 전 단계의 시점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것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하필이면 사람이 없었던 데가 아니라요, 사람이 있었던 데인데 거기다 갖다 박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데 그 동네가 하필이면 PD수첩에 두 번째로 나왔었던 피코 노동자 투쟁을 벌였었던 곳이에요. 이제 이제 처녀들이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튀고서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원정 투쟁 가고 뭐 이 과정들 PD수첩 두 번째 차에 나오는 되게 유명하신 어머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다가 또 소각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그 종량제, 뭐 그 모으는 거, 그 모든 운동이 다이옥신, 그 모든 운동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머님들의 투쟁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 옆에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 마을과 협의해야 되고 이런 법 자체가 다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아마 지역에서 최초로 민간이 아니면 예술가 계층이 들어간 최초의 사람일 텐데 그걸 공간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면서 너무 반한 거예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연한 15년도 안 된 12년 차에 11년 차에 어머님들이 멈추게 하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그린벨트 바깥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건설함과 동시에 여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거기서 계속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주변에. 근데 이제 저희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공간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신도시에 있어요. 운영하면서 이제 그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그 거점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레이던시 사업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레이던시를 지역에서 레이던시가 뭔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저 공간을 문화 재생 공간으로서 목표를 삼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장기적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면서 한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장기 사업을 두고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오면은 가장 불편한 지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민중 중심, 생산자 중심, 예술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밑바닥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먼저 투여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작업하고 그것을 작가도 거주하면서 이 어머님들과 계속 생활을 합니다. 거의 초반기에는 예술가들이 어머니 종과 같이 지내면서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은 경찰이고 뭐고 뭐 공무원이고 뭐고 다 개로 봐요. 그냥 내가 툭 때리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접근을 못 하는데 오직 우리 이제 예술가들만 접근해서 이 어머님들과 몇 년간을 사부작 오늘 제목을 사부작으로 줬던데 지내면서 일종의 커뮤니티 아트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것이 가능하게 할 제 목표 예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커뮤니티 아트라는 명명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레던시를 할 때 지금 주신 또 마침 레이던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이던시 사업이 뜬 거예요 경기도에. 그때 마침 이 김윤환 단장님이시대요 지금 보니까 오늘 오니까 단장님이 심사를 보셔갖고 마치 또 지원을 받아갖고 디포구 공장에 공간 후원을 받아서 그 공간에 건물을 이제 그 공간을 만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포구라는 중소기업은 우리를 받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또 1층하고 몇 층 이제 리모델링해서 받아주는 작업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네는 그런 동네고요. 시간이 벌써 짧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그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통칭 그 사업 프로젝트를 사슴사냥이라고 칩니다. 사슴사냥이라고 진 거는 뭐냐면 그 경쟁 체제에서 내시라는 이제 수학자가 노벨 수학을 받았던 수학자가 이론을 낸 이제 이론이에요. 하도 옛날 얘기라서 이거. 근데 그 이론을 설명하려면 장자크 루소의 사슴사냥이라는 우화를 갖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들면 이 주체들이 선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쭉 뭘 진행하면 협력하고 공동 진행하면 마이너스는 안 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사냥 이제 진행을 하고 소각장에서 계속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어머님들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했었던 100억 정도를 그 펀딩을 어쨌든 그때 당시 마침 마음이 맞는 문화재단 정책팀과 맞물려 갖고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마음을 먹었더니 진짜 한 2년 안에 100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고 제가 욕심적으로 냈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천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공간이라는 건축사무소가 망해요. 근데 그걸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없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슬펐는데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반드시 시행사 중심의 그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를 꼼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시행권을 주는 첫 번째 사례로 만들고 싶었었던 그 정치 커뮤니티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도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 뭐 시민들 모여서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근데 그 부천시는 공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 방식이 아주 공명정대한 데라 결국은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아쉬웠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죠. 막 시민들 모여서 막 그리고 우리 작가들도 막 가서 막 이렇게 하죠. 그냥 짧게 얘기하면 다 쓰잘데기 없는 질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영속하기 위해서 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너무 공정해서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진짜로 그 법에 조례에 나온 것처럼 공 굴려 갖고 딱 뽑고 그 사람들이 딱 1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그때 그 동안의 역사를 이 역사가 그 도시의 도시 재생과 맞물려서 이 소각장이 필요했었는데 그 필요한 그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공간 큐레이터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비상구 어때? 그랬더니 뭐 보니까는 뭐 음식점으로 유명하대요.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까 이원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산자들 행위자들이 어떻게 이후에도 계속 영속성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절차 방식의 공정성이 너무 건조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고 움직였었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 복귀해갖고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머님 아주 그 무서운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들과 같이 그 동네에 그 재개발 바람이 다 여기도 불었겠죠. 그 재개발 반대 투쟁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그 재개발이 다 멈춘 상태고 그리고 공장 지대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부천시 내에서 유일하게 구공장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흥했던 적도 없고 그리고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의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10%예요. 10%는 많이 나는 거고 3%대 뭐 이런 운영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고 마음을 모아가고 이런 것들을 대단히 힘든데 어쨌든 이것 또한도 향후 이제 한 5년, 7년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사업이 맞물려서 속도를 조금 초반기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그 12시 12분 12초에 오프닝을 했었던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전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병원도 입원하고 하도 먼지들이 많아서 병원 입원하고 수술하고 막 그런 제 청춘이 이제 받쳐 있었던 공간이 한데 지금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공간의 목표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다까지는 목표로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를 좀 바라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소각장이 있는 구 공장 도시의 효용성을 다시 도시 안에서 어떻게 찾고 그것을 순수 파트, 그러니까 과학에서 순수과학, 그 예술에서의 순수 파트, 그 생산자 중심, 이미지 생산자 중심들한테 어떻게 이롭게 그들 중심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민이 작동을 해야 관과 주도권 싸움에서 협력 관계지만 그 주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힘을 막 여기 혹시 생산자 중심의 그 예술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서 해야지 지금의 거버넌스 얘기를 하게 되면 거버넌스의 주체의 힘이 많은 부분 그 개념적으로 관으로 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쪽으로 당겨오는 힘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라는 지정을 하는 이유는 문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밑바닥 민중 뭐 예술가 생산자, 이미지 생산자들이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 의무감, 윤리 의식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민이죠. 민민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 그리고 예술가 집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지금 문화도시의 이 프로젝트에 맞물려서 진행할 민민관인데 이 형태가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5년이라서 마음에 들거든요. 보통 다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그런데 5년이니까 저도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디포라는 회사고 서버 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 초창기 이제 지원 받아갖고 이런 공간들을 이제 바꿔서 이런 이제 작업실 만들고 운영하고 그 사진 스튜디오도 만들고 작가 입주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기째 진행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레이더니 사업은 작년 말로 이제 스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할지. 그래갖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삼정도 구 도심의 예술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말하기 편한 물레동을 근데 이제 그 물레동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다른 방향의 다른 지점에 그 우리 공간의 예술적 지향과 맞물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부천시는 거의 다 신도시화 됐고요. 그리고 공장들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나 이런 것도 다 채워진데 유독 요 동네만 남아 있는 공간인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길고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게 20년째 비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중소기업 사장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공장주와 땅 주인과 공장주가 같은 분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작업하고 그 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 그래서 생전에 생각도 못한 골프 뭐 배워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모임을 만들면서 스트랙으로 가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그 예술가 집단촌을 이제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조업과 생산된 제조업과 예술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 맨 처음에 뭐 화방 다닐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할 때 다니는 데가 사실 을지로에 뭐 공구상가 뭐 이상한 물건들 많이 파는 데를 많이 이제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협력하기 좋은 관계 지역이라고 예술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진행될 일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청춘도 다 지나고 해서 뭐 힘있게 다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지만 기존의 경험과 그리고 이제 관의 좀 그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사부작 천천히 그래서 이제 물레동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전형 그리고 저희 공간이 앞으로 향후 진행해야 될 키워딩이 객체 지향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김포공항 옆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입사원과 같이 이 동네와 시민운동과 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향후 5년의 객체지향 프로젝트 저희 공간 입장에서 객체지향 프로젝트와 이 공단 지역에서의 그 재생 사업이란 말 쓰기 싫은데 하여튼 그 문화 그 서식지 아니면 뭐 그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행위자 연결망들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포스트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 포스트를 얘기하는 거는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설정해 나가는데 예술가와 그 관과 민이 조금씩 천천히 늦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는데 밝지는 않지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도 문화도시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당부시키고 싶은 거는 예술가 중심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뒤늦게 다른 지역보다 늦게 민예총을 젊은 사람들끼리 만들었거든요. 다 노땅들인데 근데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부천시가 그 옛날에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그 문화연대에서 이원재 선생님 그때 옛날 기억인데 그 박근혜 정권의 혜택이 뭐냐면 문화재정이 2%가 된 거예요. 박근혜 덕이죠. 근데 그 초창기에 문화연대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너무 빨리 2%가 되니까 이거 너무 시급하다. 이거 천천히 해야 되게 논의를 해야 되나 이런 토론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2%가 됐다고 해서 그래갖고 문제는 뭐냐면 예술가들이 정말로 나아졌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문화재정 7.5%를 타 지역이 경기도에 40 몇 개 되는 지역에 제일 높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문화예술의 기금을 예술가로 쪼개서 그냥 나눠만 주면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지금에 하는 방식으로 쏘는 것이 나을까? 그냥 나눠주는 게 나을까?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에다가 의뢰해갖고 이 분석 작업을 했었던 게 첫 번째 사업이었었거든요. 민예총 첫 번째 사업이. 그러니까 좀 여태까지 지원 사업과 예술가들 중심으로 그 지원 사업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헌법은 87년 이후가 됐다 오래됐다고 바꾸는데 여태까지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45년도 개헌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트를 얘기하면서 관점의 방향, 포스트 이후의 그 지원이나 정책 방향이 그 예술의 미학적 뭐 코드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 전체 방향에서도 한번 뒤엎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가 되지 않았나. 좋은 시기의 기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도시를 어차피 선정이 되셨으니까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생산자 중심의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 기금들이 더 많이 생산자한테 갈 수 있는가. 그 페인터 업체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냥 예술가들한테 못하더라도 깔끔하지 않더라도 예술가한테 직접 주고 그리고 운영을 하더라도 공모하지 말고 그 동네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그 운영을 맡겨서 그래서 사무적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무적 능력도 한번 인큐베이팅 한다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키워서 도시에 그 예술적 문화도시 말고 문화도시 이제 다 쓰니까 어느 도시가 먼저 예술자를 붙이느냐가 아마 이제 싸움일 것 같은데 그런 도시가 서로 먼저 이제 생성되는 문화도시 일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